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동계올림픽 종목에 대해 전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크게 빙상, 설상, 썰매 종목으로 나뉘는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쇼트트랙입니다. 타원형의 트랙을 돌며 순위를 경쟁하는 스포츠입니다. 정식 명칭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죠.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쇼트트랙으로 많이 부릅니다. 대한민국이 동계올림픽 최초의 금메달을 따낸 종목이자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단연 올림픽을 했다 하면 최고의 시청률과 화제를 기록하는 종목이죠. 중국과 라이벌 관계를 이루는 종목이지만 생각보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올림픽 메달 숫자에서 격차가 많이 납니다. 세부 종목으로는 남녀 500m, 1000m, 1500m, 남자 5000m 계주, 여자 5000m 계주, 혼성 2000m 계주가 있고, 물론 중계 중에 남은 바퀴수를 화면에 표시해주기는 하지만 쇼트트랙은 한 바퀴당 111.12m로 대략 9바퀴를 돌면 1000m를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이건 역시 쇼트트랙과 크기는 다르지만 타원형의 트랙을 돌며 기록을 경쟁하는 스포츠이고, 정식 명칭은 롱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역시 줄여서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부르죠. 네덜란드가 스피드 스케이팅의 종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연 강세를 보입니다. 동계올림픽의 육상이라고 불리는 종목이며 그만큼 종목이 많고 메달 개수 또한 많습니다. 남녀 공통 종목으로 500m, 1000m, 1500m, 5000m, 팀 추월, 매스 스타트가 있고, 남자는 1000m, 여자는 3000m 종목이 있습니다. 팀 추월과 매스 스타트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선 팀 추월은 팀마다 3명씩 구성되며 서로 다른 직선주로의 중앙에서 동시에 출발하죠.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주자가 다른 팀의 세 번째 주자를 추월하면 경기는 끝납니다. 그러나 보통 그 정도로 실력차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각 팀의 세 번째 주자가 결승점을 통과한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하죠.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스포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각각 개인의 실력이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공기의 저항을 막아주고 뒤에서 끌어줘도 한 명의 선수의 기량이 떨어진다면 팀은 승리할 수 없으니까요. 매스 스타트는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이지만 굉장히 이질적인 종목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중에서 팀 추월과 같이 유의하게 기록이 아닌 결승선에 들어온 순서로 메달이 정해지는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스피드 스케이팅 코스에서 하는 쇼트트랙 같은 느낌입니다. 10명에서 28명의 인원이 동시에 출발하며 트랙을 16바퀴 총 6400m 달리는 종목입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4바퀴, 8바퀴, 12바퀴 때마다 순위를 매겨 그때 1, 2, 3위 선수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마지막 바퀴에 들어오는 1위에서 6위의 선수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해서 총 합산한 포인트대로 순위가 정해지죠. 그러면 결국 눈치 싸움하다가 마지막 바퀴만 잘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중간 포인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중간 포인트가 없는 경우 게임이 루즈해질 우려가 있고, 결승이 아닌 예선이나 준결승 같은 경우에 초반에 다른 선수들이 천천히 갈 때 중간 포인트를 벌어놨다가 선수들이 경쟁하는 마지막 구간쯤에는 천천히 가서 체력을 아껴놓을 수 있죠. 실제로 2018년 평창올림픽 김보름 선수는 중간 포인트를 4점 벌어놓고 마지막에는 꼴찌로 들어왔지만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죠. 두 종목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흔하지 않은 선수들 간의 접촉이 존재할 수 있는 종목이므로 헬멧을 쓰고 한다는 점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아이스하키입니다. 얼음 위에서 스틱을 가지고 고무로 만든 원판인 턱을 상대방의 골대에 넣는 스포츠이죠. 첫 동계올림픽이던 1924년 샤모니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근본 종목이자 우리나라에서는 큰 인기가 없지만 동계올림픽 최고의 인기 종목이기도 합니다. 경기 시간은 1피리어드 20분, 총 3피리어드로 진행되며 출정 선수는 6명이며 골대에서 상대의 퍽을 막는 골텐더 1명과 링크에서 플레이하는 스케이터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룰은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컬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큰 화제가 되며 한국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죠. 총 10엔드로 진행되며 각 엔드마다 팀당 8번씩 스톤을 던지고, 한 엔드의 투구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 중앙에 가장 가까운 스톤의 팀이 그 개수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득점하는 룰은 간단하지만 돌의 배치와 순서, 숫자 등을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두뇌 스포츠이기도 하죠. 서양에서는 얼음 위의 체스라고도 불리우는 스포츠입니다. 세부 종목으로는 4인이 한 팀인 남성부와 여성부, 그리고 남녀 한 명씩 팀을 이루는 혼성 더블이 있죠. 다섯 번째는 피겨 스케이팅입니다. 빙판에서 음악에 맞춰 스케이팅 기술을 선보이는 종목으로 남자 싱글, 여자 싱글, 단체전, 페어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 종목이 있죠. 페어 스케이팅은 남녀가 한 쌍을 이뤄 연기와 기술을 선보이는 종목이며, 싱글과는 다르게 둘이서 함께 펼치는 기술이 중심이 되죠. 자신의 힘으로만 점프하는 싱글과는 다르게 점프의 높이가 높고 기술도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아이스 댄스는 페어 스케이팅처럼 남녀 한 쌍을 이루는 종목이지만 푸가 없고 댄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답게 스텝 중심의 경기입니다. 단체전은 국가별로 출전하며 위 4개의 종목을 하나씩 출전해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죠. 여섯 번째는 알파인 스키입니다. 스키를 타고 눈이 덮인 슬로프를 내려오는 종목이며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 활강, 복합 종목으로 나뉩니다.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 활강 이 4종목은 왼쪽으로 갈수록 턴이 많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턴은 줄어드는 대신 속도가 빨라지죠.
복합은 활강과 회전 종목을 1회씩 실시하여 시간 기록을 합산하는 종목이고, 혼성 단체는 남자 2명, 여자 2명의 팀을 이뤄 회전 종목과 대회전 종목의 중간 정도 되는 코스에서 1대1로 겨루는 종목이죠. 개인적으로는 쇼트트랙 다음으로 재미있는 종목이 바로 알파인 스키가 아닐까 합니다. 7번째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입니다. 스키를 타고 규정된 코스를 가장 빨리 완주하는 종목이며 누니의 마라톤이라고도 불리는 종목입니다. 수법과 코스 스타일에 따라 클래식, 프리, 스키애슬론으로 구분합니다. 클래식은 스키를 평행하게 한 상태로 걸어가는 경기입니다. 미리 눈에 홈이 파여 있어서 이것을 따라 전진하면 되죠. 프리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갑니다. 경기장에 홈도 없고 스키가 평행하지 않아도 되죠. 스키애슬론은 클래식과 프리 두 가지 방법을 반씩 사용해서 달립니다. 세부 종목에는 이렇게 있죠. 특징으로는 스피드 스케이팅과 프리스타일 스키에 이어 세 번째로 금메달이 많이 걸린 종목입니다. 8번째는 프리스타일 스키입니다.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며 각종 기술들을 펼치는 종목이며 남녀 모글, 에어리어, 하프파이프, 스키크로스, 스키슬로프 스타일, 스키 빅에어 6가지 종목에 혼성 단체 종목이 있습니다. 모글은 슬로프에 인위적으로 눈더미를 쌓고 그 사이를 통과하며 2개의 점프대에서 기술을 펼치는 경기이죠. 모글 종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통 묘기 종목에서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지만 모글은 시간도 점수에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에어리얼입니다. 경사가 심한 슬로프를 내려와 그 가속도로 점프대로 도약하며 기술을 펼치는 종목이죠. 다음은 하프파이프입니다. 반원통 모양의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계속 점프와 회전 등의 공중 묘기를 펼치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스키크로스입니다. 4명이 동시에 코스를 출발하며 스피드를 겨루는 종목입니다. 중간중간 점프대들이 있기도 하고 속도를 경쟁하며 내려오는 단순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이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스키슬로프 스타일입니다. 벽이나 레일, 점프대 등 다양한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고 내려오면서 자유롭게 구조물들을 선택해 기술이나 트릭들을 선보이는 종목이죠. 다음은 스키 빅에어입니다. 말 그대로 큰 점프대 하나를 놓고 먼 거리를 점프하면 기술을 선보이는 종목입니다. 9번째는 스키 점프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영상으로 봤을 법한 그 종목입니다. 내리막길을 활주하다가 점프해 최대한 멀리 활강하는 종목이죠. 특이한 점으로는 기상 악화 시 경기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10번째는 노르딕 복합입니다. 스키 점프와 크로스 컨트리를 합친 종목입니다. 스키 점프의 결과에 따라 크로스 컨트리 출발 순서가 정해지고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 선수가 우승하는 종목이죠.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기준으로 남자부만 있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11번째는 스노우보드입니다. 스키와 마찬가지로 스노우보드를 타고 경기하는 모든 종목을 말합니다. 스키와 겹치는 종목이 많은데 차이는 스키 대신 스노보드를 탄다는 점이죠. 평행 대회전, 하프파이프, 스노보드 크로스, 슬로프 스타일, 빅에어 등이 있는데요. 평행 대회전은 2명의 선수가 똑같이 설치된 2개의 코스를 빠른 시간 내에 들어와야 하는 경기입니다. 하프파이프는 반원통 모양의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점프와 회전 등의 공중 묘기를 펼치는 종목입니다. 스노보드 크로스는 4명에서 6명의 선수가 다양한 지형지물로 구성된 코스에서 경주하는 종목이죠. 추월 시도와 몸싸움이 매우 흔해서 박진감이 넘치는 종목입니다. 슬로프 스타일은 각종 기물들과 점프대로 구성된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묘기를 펼치는 종목이고 한 라인의 다수의 기물들 중 아무거나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죠. 빅에어는 한 개의 거대한 점프대로 도약하며 공중 묘기를 선보이는 종목입니다. 12번째는 바이애슬론입니다. 바이애슬론은 총을 맨 채로 크로스컨트리를 하며 정해진 표적에 총을 쏴서 스키를 탄 시간과 표적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매기는 종목입니다. 의외로 종목이 많은데 개인전, 스프린트, 추적, 단체 출발, 계주 등이 있습니다. 개인전은 가장 기본이 되는 종목으로 남자 20km 개인전과 여자 15km 개인전이 있습니다. 코스를 5바퀴 돌며 매번 돌 때마다 사격을 해야 하죠. 사격은 처음 2번은 엎드려 쏘기, 다음 2번은 서서 쏘기로 사격합니다. 스프린트는 개인전을 절반으로 줄인 단축 종목이고 추적은 스프린트의 파생 종목으로 스프린트 종목에 참가하여 완주한 선수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스프린트에서의 기록 차이만큼 출발이 차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스프린트에서 1등이 2등보다 5초 빨랐다면 추적에서 2등은 1등보다 5초 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단체 출발은 스피드 스케이팅의 매스 스타트처럼 모든 선수가 동시에 출발하고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선수가 우승하는 종목입니다. 계주 종목도 매스 스타트와 마찬가지로 모든 팀이 동시에 출발하죠. 다음으로는 썰매 종목들인데 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해봐야겠죠? 13번째 종목은 루지입니다. 얼음으로 된 트랙을 썰매에 누운 채로 타고 내려오며 기록을 경쟁하는 종목입니다. 종목으로는 남녀 1인승, 2인승, 혼성 팀 종목이 있습니다. 스타트 방식이 스켈레톤과 봅슬레이와는 다르게 멈춰있는 상태에서 벽에 고정된 손잡이를 이용해 출발하죠. 14번째는 스켈레톤입니다. 스켈레톤 또한 얼음으로 된 트랙을 썰매로 타고 내려오며 기록을 경쟁하는 종목이고 스켈레톤은 엎드려 타며 스타트 방식도 역동적이죠. 그리고 1인승 종목만 존재합니다. 15번째는 봅슬레이입니다. 썰매 스포츠 중 가장 익숙한 종목인데요.
역시나 썰매를 타고 내려오며 기록을 경쟁하는 종목이며 1인승, 2인승, 4인승 종목이 있습니다. 선수와 썰매를 합친 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썰매를 가볍게 하며 선수들을 최대한 무겁게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동계올림픽 종목들 또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종목이 있어서 저도 정리하면서 신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이 정도 지식만 갖고 봐도 올림픽을 재밌게 시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